그러면 저희가 아까 예, 그 이호정 연구원이 처음 시연했을 때는 분명히 이제 기계 음성이 제세동이 필요합니다라고 맞습니다. 나왔잖아요. 그런데 다른 음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제세동이 필요 없습니다. 라는 것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란색 옷 입으신 남성분, 자동 심장 충격기 가져와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모두 떨어지세요. 환자의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제세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재난안전 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단법인 한국응급처치교육원의 노신규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 말씀 주신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저희가 기억을 합니다. 그중에 이제 골든타임. 저희가 사실 뭐 뉴스 보도를 통해서 골든타임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이 심정지 골든타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그 결과의 퍼포먼스가 아주 좋게 하기 위해서 일정 시간 안에 꼭 해야 할 일, 네. 뭐 그것을 우리가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심정지에서의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사가 달린 문제라서 아주 절체절명의 아주 중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장이 멈추면 전신의 혈액 공급이 중단될 거고요. 혈액 공급이 중단되게 되면 우리의 주요 장기와 세포가 악영향을 받습니다. 네. 자, 그런데 특히 그 영향을 받는 시간이 아주 짧은 장기가 바로 우리의 뇌입니다. 우리의 뇌 같은 경우는 심장이 멈춰서 우리 뇌에 혈액 공급이 중단되게 되면 그 시간이 4분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의 뇌 조직은 가장자리부터 우리 뇌의 가장자리부터 이렇게 손상을 입게 됩니다. 예, 4분이요? 네, 그렇죠. 만약에 10분 동안이나 뇌의 혈액 공급이 중단되게 되면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4분이 지날 때도 만약에 뇌의 혈액 공급이 중단되게 되면 네. 뇌 손상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요. 만약에 6분이 지나게 되면 상당한 후유증이 있고 10분이 넘어갈 때까지도 뇌의 혈액 공급이 중단되면 뇌사 상태, 즉 불가역 상황에 빠진다. 정상으로 돌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뇌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4분 이내에 우리 뇌에 혈액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절체절명의 그 4분, 그것을 우리는 심정제 골든타임 4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부연해서 조금 말씀을 더 추가로 드리면 지금 그 이미지 화면을 보시면 식물인간과 뇌사라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뇌의 심장이 멈춰서 뇌의 혈액 공급이 중단되면 4분까지는 그나마 큰 그렇게 타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4분이 넘어가 버리면 지금 저 보시는 것처럼 우리 뇌 가장자리가 세포가 많이 손상이 돼서 의식 자체에 대한 것과 안구나 위장운동 자체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또한 무의식적 반응만 할 뿐. 근데 식물인간 상태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저 부분은 스스로 자발 호흡은 해요. 네. 식물인간 상태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심각한 것은 심장이 멈춰서 10분이 되도록 뇌에 혈액 공급이 되지 않으면 뇌의 대부분이 손상을 입는다 그랬잖아요. 어느 정도 되는 상황이냐? 모든 무의식적 반응이 불가한 상황에 처하되고 심지어 자발 호흡을 못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뭐 인공호흡을 이렇게 껴놓고 있잖아요. 바로 저게 이제 뇌사 상태인데 뇌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사망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정제 골든타임이 4분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4분이 지나게 되면은 이제 자발적 호흡이 어렵기 때문에 1분 1초가 이제 너무나 치명적인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준비한 것이 바로 오늘 가지고 나오셨는데 네. 이 자동 심장 충격기 아닙니까? 네, 네. 잠시 후에 이 설명을 좀 듣도록 하고요. 자동 심장 충격기의 어떤 작동 원리를 알기 전에 우리가 먼저 심장이 뛰는 원리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체는 우리 중요 장기들이 어떻게 뛰는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인체는 전기 체계에 의해서 작동되는 장기가 2개가 있습니다. 전기 체계요. 네. 네. 첫째는 우리 뇌 조직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심장은 전기 반응에 의해서 이제 작동을 하는데요. 예. 우리 우심방 모서리에 동방결절이라고 하는 부위가 있어요. 이 동방결절에서 우리 생체의 전류가 나오고 그 전기 체계에 의해서 심근, 심장의 근육이 네. 수축과 이완을 하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것을 동방결절에 의한 지금 자막 저 화면이 나오고 있네요. 네. 동방결절에서 우리의 심근에 전기 체계가 전달이 돼서 우리 심장이 뛰는. 그래서 우리 이 제세동을 이해하려면 심장이 뛰는 것은 전기 체계에 의해서 뛰는구나. 예. 이렇게 먼저 이해하시면 될 텐데 그 전기 체계에 문제가 생겨서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부정맥이다. 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기 체계로 뇌와 심장이 작동을 하는데 이 신호 체계에 문제가 생기면은 생명에 좀 지장이 있는 그럼요. 결과로 이어질 예, 수밖에 그렇죠. 없고, 그걸 이제 부정맥이라고 한다는 맞습니다.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근데 부정맥이 이제 저희가 듣기로는 여러 가지 이제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 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이 부정맥 환자가 의외로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예.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본인이 부정맥이 있는데도 본인이 부정맥인지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네. 자, 그래서 오늘 부정맥을 조금 알고 가셔야 될 텐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심장은 전기체계에 의해서 뛰는 것이고 전기체제의 사실상 심장의 발전소는 동방결절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즉 지금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심장이 뛰는 것이 이 전기체제에 의해서 전기가 1분에 60회에서 100회 정도로 이렇게 전기가 나와줘서 우리의 심장이 1분에 100회에서 60회에서 100회 정도 이렇게 박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정상맥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지금 아시는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방결절에서의 문제로 인해서 그 전기 체계가 갑자기 서서히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전기가 서서히 나오니까 우리의 심박 또 역시 심장의 펌핑 역할이 서서히 뛰겠죠. 네. 그것이 분당 60회 이하로 심장이 뛰는 것을 맥이 서서히 뛴다라고 해서 서맥이라고 표현을 서맥. 하고요. 네. 반대로 전기가 너무 빨리 나와서 1분에 100회 이상씩 맥이 빈번히 뛴다라고 해서 빈맥 1분에 100회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서맥이나 빈맥도 물론 대단히 건강에 안 좋지만 심각한 것은 바로 세동입니다. 예. 이 세동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의 심장이 몹시 불규칙하게 뛸 것인데 심지어 1분에 약 한 350회, 심지어는 600회. 네. 그러니까 뭐 굉장히 심장이 부들부들 떨겠죠. 그리고 아까 그 동방결절에서 전기가 그렇게 빨리 나오거나 아니면 반대로 동방결절에서 전기 생성이 미약하게 생성이 돼서 예. 심장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짜주지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 돼서 가늘게 떤다. 그래서 가늘게 움직인다. 세동이거든요. 예. 자, 세동 현상이 생기게 되면 심장이 바르르 떨리기만 할 뿐 혈액이 심장 밖으로 못 나갈 거예요. 이렇게 이 상태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허혈성에 의한 뇌 손상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이라서 이 부정맥의 종류 중에서 느리게 뛰는 서맥, 빠르게 뛰는 빈맥도 물론 안 좋지만 서맥에 대해서 꼭 예.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바로 그 서맥, 이 세동을 없애는 것이 바로 이제 제세동기. 그렇군요. 세동을 없앤다. 제세동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작동 원리가 바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사장님과 대화를 나누기 전에는 이 부정맥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한 증상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장이 느리게 뛰어도 문제고 빠르게 뛰어도 문제인데 지금 그 중에 부정맥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뛴다는 거잖아요. 예, 그 단어가 가늘게. 이제 세동이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그걸 치료하기 위한 게 이제 제세동이라는 맞습니다. 거죠. 네, 제세동에 대해서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1년에 한 번씩 직장인
건강 검진을 맞아요. 하잖아요. 그럴 맞아요. 때마다 이제 옵션에 포함된 게 있는데 그 중년 남성일수록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심전도 검사를 꼭 한 번쯤은 이 선택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이 심전도 검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검사입니까? 대단히 중요한 검사거든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심전도 검사를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심전도 말 그대로 한문의 그 글자 그대로 심전도 심장의 전기의 흐름을 검사하는 검사. 아, 전기의 흐름이군요. 예, 네네. 예. 그래서 심전도 검사인데요. 우리의 심장의 전기 체제에 이상이 있는지 또는 어떤 부전 현상이 있는지를 이제 검사할 거예요. 예. 이 심전도 검사는 예전에는 꽤 비쌌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건강의료보험에 적용이 돼서 의료기관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뭐 한 1, 2만 원 정도 이렇게 아주 저렴하게 우리가 할 수 있고 특히 심전도 검사는 금식하지 않아도 네. 검사를 할 수 있고 검사 시간은 뭐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뭐 10분 정도면 검사가 되고 결과도 바로 나옵니다. 예. 그래서 내 심장이 정상적으로 전기 신호 체계가 작동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종종 최소한 한 2, 3년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체크할 필요가 있죠. 네. 심전도 검사가 그래서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네. 검사네요. 네네. 이렇게 이제 심장이 가늘게 뛰는 이 세동을 하다가 더 이상 심장이 뛰지 않는 그리고 이제 멈추는 과정을 그래프와 소리로 나타낸 그런 영상이 있는데요. 먼저 이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영상을 보고 왔는데요. 이 QRS파라고 이제 네, 불리죠. 네, 이제 네. 움직이면서 이제 심장이 멈추게 되는 그런 지금 영상을 보고 왔는데 심장을 이제 다시 정상적으로 뛰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제세동기라는 이제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순화한 용어가 우리가 이제 오늘 함께 보게 될 자동 심장 충격기군요. 네, 맞습니다. AED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바로 이게 이제 자동 심장 충격기인데요. 예. 흔히 우리 국민들께서 이 자동 심장 충격기를 심장을 살리는 기계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렇죠. 심장이 이제 멈추니까요. 네, 맞아요. 예. 그런데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심장을 사실은 기절시키는 기계예요. 왜 그러냐면 네. 세동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그 동방결절에서의 전기 신호 체제의 어떤 여러 문제로 인해서 불규칙하고 가는 그 심장의 전기 체제가 있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심장이 정상적인 박동을 못하고 부들부들만 떨린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세동 현상이 되면 심장에 있는 혈액이 밖으로 못 나가는 전신에 공급되지 않는 이 절체절명의 상황인데 이 제세동기라고 하는 것은 그 전기 체제, 아주 불규칙한 전기 체제를 강력한 전압으로 전류 충격을 줘서 일시적으로 약 5초 정도를 우리 전기 신호 체제를 딱 멈추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배경 지식이 없어서 네, 그러는데 네, 네. 그러면은 심장을 초기화시키는 겁니까? 맞습니다. 네. 리셋입니다. 네. 정확한 표현이시에요. 그래서 이렇게 불규칙하고 비정상적으로 전기 신호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약 200줄에서 약 300줄 정도의 강력한 전기 충격을 심장에게 탁 주면 그 동방결절이 탁 멈춥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동방결절은 조물주가 아주 잘 만들어놔서 이렇게 탁 멈추면 이제 자율 체계가 작동이 돼서 정상적으로 박동을 하는. 그래서 이 자동 심장 충격기 제세동기는
심장을 살린다라고 보다는 일시적으로 기절시킴으로써 네. 정상으로 회복되는 기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네. 이 기계를 한번 잠깐 보시게 되면 네네. 화면에 잡힐지 모르겠습니다. 예.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기가 있고 이제 패드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따가 실습을 할 때 다시 예.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바로 이 동반결절에서 이 전기 체제를 초기화시킨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기가 바로 제세동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 제세동기, 이른바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지고 나오셨는데 이걸 저희가 시연을 한번 네. 생방송 중이지만 네, 시연을 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효정 연구원이 도와주실 텐데요. 네, 지금부터 심폐소생술과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법에 대해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응급 환자를 목격했을 경우 도움 주기 앞서 반드시 구조자의 안전을 먼저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네, 현장의 안정성이 확보되었을 경우에는 환자에게 접근하신 다음에 양어깨를 두들기면서 큰 목소리로 불러 끼워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네, 반응이 없을 경우에는 네, 거기 빨간색 옷 입으신 여성분 119에 신고해 주세요. 네, 파란색 옷 입으신 남성분 자동 심장 충격기 가져와 주세요. 네, 특정인을 지목하여 119와 자동 심장 충격기를 도움 요청을 하신 다음에 가슴 압박이 필요한 심장 정지 환자가 맞는지 환자의 호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가슴에 움직임이 없거나 불안정한 심정지 호흡의 양상을 보일 시에는 즉시 가슴 압박을 시작하셔야 하는데요. 네, 가슴 압박의 자세는 나의 어깨보다는 좁게 무릎을 꿇고 다리를 벌리신 다음에 흉골 하부의 절반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가슴 가운데에 양손 깍지 낀 손꿈치를 대도록 하실 건데요. 그 가슴 가운데에 손꿈치를 대시고 팔꿈치를 곧게 펴신 다음에 환자의 가슴과 구조자의 팔이 수직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체중을 실어서 압박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네, 효과적으로 가슴 압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강하고 빠르게 규칙적으로 압박을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로 깊이는 약 5cm 깊이를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또는 환자가 생존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가슴 압박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누군가가 자동 심장 충격기를 들고 오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저의 역할이었던 이 가슴 압박을 대신할 수 있도록 인계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네, 저 대신 가슴 압박 부탁드립니다 라고 요청을 하신 다음에 지금 제 마주보고 앉아서는 누군가가 가슴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계를 환자의 머리맡에 두신 다음에 바로 첫 번째 다음같이 전원을 켜보시면 패드를 부착하세요. 네, 구조자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패드를 음성 부착하세요. 메시지로 알려주는 게 기계 특징인데요. 네, 첫 번째 지시, 패드를 부착하세요. 다음 같은 두 개의 패드가 있습니다. 하나의 패드는 오른쪽 쇄골과 젖꼭지 사이 하나, 또 다른 패드는 왼쪽 젖꼭지 옆이면서 겨드랑이 중앙선과 만날 수 있도록 다음같이 환자의 맨 가슴에 부착을 패드를 하시면 됩니다. 부착하세요. 네, 패드를 인식하면 패드를 기계 부착하세요. 메시지가 이제 다르게 흘러갈 패드 건데요. 커넥터를 AED에 네, 다음같이 연결하세요. 패드 커넥트를 AED와 결합하라고 하고 패드 있습니다. 한번 커넥터를 바로 연결을 AED에 시도해 보면 연결하세요. 환자로부터 떨어지세요. 환자의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네, 모두 떨어지세요. 네, 지금 제가 부착한 이 두 개의 패드를 통해서 환자의 심장 상태가 어떤지 판단을 하겠다는 절차인데요. 문제는 제가 지금 패드를 부착하는 동안에도 누군가는 가슴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움직임이 포착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심장 리듬 분석 중일 때는 모두 떨어지세요라고 유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모두 떨어지세요. 제세동 필요합니다. 충전 중. 네, 심장 판독결과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충전 중이라는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지금
세동이라는 부정맥을 포착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강한 에너지가 충전이 돼야 됩니다. 기계 제조사마다 충전 시간이 다소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슴 압박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충전 중일 때도 다시 한번 가슴 압박을 유도해 주셔야 됩니다. 네, 가슴 압박 다시 해주세요. 환자로부터 떨어지세요. 깜빡이는 제세동 버튼을 누르세요. 네, 충전이 완료가 되었다는 다음과 같은 번갯불이 깜빡거리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것을 제세동 누르는 버튼을 순간 누르세요. 엄청난 전기 충격이 일시적으로 방출될 거기 때문에 누르시기 전에 모두 떨어지세요. 안정성을 확인하신 다음에 다음 같은 제세동 버튼을 시행하시고요. 제세동 실시되었습니다. 즉시 심폐소생술을 즉시 시작하세요. 가슴 압박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세동이 도착해서 네. 전체적으로 실습을 한번 이렇게 봤습니다. 지금 보신 것은 제세동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봤거든요. 예. 지금 이제 이호정 연구원께서 아주 상세하게 그 제세동기를 사용하는 작동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도 언제 어디서 이런 상황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아주 집중해서 지금 지켜봤습니다. 이사장님께서 다시 한번 이 설명을 좀 사용법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전 세계 제세동기는 모양이나 색깔이나 디자인은 조금 차이가 있을지라도 전 세계의 자동 심장 충격기는 동일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의료기기가 들어 있고요. 자동 심장 충격기 기기가 들어 있고요. 네. 또 심장에게 부착할 패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맨 먼저 전원을 켜야겠죠. 패드를 이렇게 부착하세요. 전원을 킬 시스템을 텐데 종료합니다. 전원을 켜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사실상 이 기계가 안내 음성이 계속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네. 국민들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제세동기가 도착하면 전원만 켜서 안내 음성대로 따라만 하셔도 훌륭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패드가 2장이 이렇게 들어있어서 패드 한 장은 환자 우측 쇄골뼈, 빗장뼈 아래에 부착하고 또 한 장의 패드는 좌측 겨드랑이선 이렇게 붙인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 원리는 이렇게 부착하는 것은 강력한 전기, 이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강력한 전기를 환자 심장에게 충격적으로 가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이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그 심장을 잠시 기절시키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패드를 부착을 해서 이 기계가 환자의 심전도를 사실상 분석할 거예요. 그런데 기계가 분석하는데 거기에 구조자가 환자 가슴에 손을 대게 되면 올바른 분석이 방해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패드를 부착하고 떨어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충전이 보통 기계마다 다소 차이는 있는데 보통 7초에서 한 10초 정도 걸립니다. 금방 충전이 되네요. 네. 요즘엔 더더욱 이제 발전이 돼서 예전에는 그냥 일반 우리 건전지 같은 게 들어 있었는데 요즘에는 리튬 배터리가 들어 있고 해서 또는 거기에 연구 자석에 코일이 감겨 있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충전이 어느 정도 제세동을 사용할 수준의 충전이 완료되면 제세동을 실시할 텐데 충전이 한 10초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10초 동안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즉시 가슴 압박을 해서 혈액을 전신에 보내줘야 될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에도 보신 것처럼 전 세계의 이 자동 심장 충격기는 동일하다 구성이 돼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특히 자동 심장의 충격을 가할 이 번개 표시는 전 세계 모든 기기에 동일합니다. 그렇군요. 국제 표준. 번개 표시가 이 번개 표시에 불이 들어오는 것은 충전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누르게 되면 강력한 전기가 이제 환자 심장에게 되겠죠. 그 전에 이제 다시 환자가 좀 떨어져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떨어져라라고 하는 것인데 자, 이 부분에서 조금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위험하니까 이제 떨어져라고 하는 것은 맞는데요. 네. 많은 우리 국민들께서 강한 전기가 나온다라고 하니까 특히 여성 되시는 분들은 제소동 기계를 무서워해요. 아, 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위험한 이 환자를 살려야 되는 이 상황에서도 제소동기를 딱 가져오면 만지는 것을 꺼려 하시는데 지금 우리 스튜디오에도 이렇게 전기가 이렇게 돌아 있잖아요. 네. 이 전기는 사실상 교류거든요. 그런데 이 자동 심장 충격기의 전기는 직류입니다. 그래서 큰 위험성이 없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왜 정전기 같은 게 있잖아요. 네네. 전압은 대단히 높은데 전류값이 매우 낮아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감전으로 사망한다. 뭐 이런 경우는 이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네. 안전하다. 안전합니다. 네. 그리고 이 기계는 1954년도 미국에서 개발이 됐는데 지금 거의 한 7, 80년 정도, 70년 정도 이 기계가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제세동을 하다가 구조자가 사망한 그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예. 이론적으로는 위험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왜 떨어져라고 하는 거냐?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환자 가슴에 이제 전기 충격을 할 거예요. 그런데 구조자가 환자 가슴에 손을 얹고 있으면 환자 가슴에 전기가 들어가는 것이 방해받겠죠. 네. 두 번째는 구조자 자신이 아까 제가 부정맥을 우리나라에서 대략 한 38만 명의 부정맥 환자거든요. 아, 네. 많은 부분 50% 이상은 자기가 부정맥인지를 모르고 지낸단 말이에요. 구조자가 여기다 손을 대고 있다가 이분 자신이 자기도 모르지만 이분 자신이 부정맥이거나 다른 어떤 그 심장 질환을 앓고 있거나라고 하게 되면 이분에게도 위험하죠. 예. 그래서 제소동을 전기 충격을 주기 전에 떨어져라.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우리 이효정 연구원께서 처음부터 쭉 해서 제소동을 실시한 것까지 이렇게 실습으로 보셨잖아요. 네. 자, 그런데 우리의 심장이 멈춰서 쓰러지는 환자가 1년에 한 3만 5천 명 정도 되는데요. 예. 심장이 멈춰서 쓰러지는 많은 원인 중에 아까 우리가 지금 오늘의 주제인 제세동이 필요한 환자, 자동 심장 충격기가 필요한 환자도 있고 자동 심장 충격기가 필요 없는 환자도 있어요. 예. 그래서 아까 패드를 부착해서 이 환자의 심전도를 분석한다. 전기 체제를 분석한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분석을 해봤더니 이 전기 체계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쓰러져 있거나 심장이 예. 아니면 심정지가 된 지 상당 시간이 흘러서 이 환자의 심장에서 아무런 전기 체계가 없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자동 심장 충격기가 필요한 환자도 있고 필요 없는 환자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지금 다시 한번 그러면 저희가 아까 예. 그 실습을. 이효정 연구원이 처음 시연했을 때는 전기- 분명히 이제 기계 음성이 제세동이 필요합니다라고 맞습니다. 나왔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다른 음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제세동이 필요 없습니다라는 것을 한번 보시면 네,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 경우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다시 한번 이효정 연구원에게 도움을 좀 청하겠습니다. 네. 자동 심장 충격기가 필요 없는 이 실습인데요. 예. 한번 보도록 하실까요? 지금 주변 현장은 안전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네, 거기 빨간색 옷 입으신 여성분 119에 신고해 주세요. 네, 파란색 옷 입으신 남성분 자동 심장 충격기 가져와 주세요. 네, 환자의 호흡이 없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심장 충격기 가져오셨나요? 네, 저 대신 가슴 압박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 둘, 셋 하면 교대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패드를 부착하세요. 네, 패드 부착하는 동안에도 가슴 압박 패드를 계속해 주십시오. 패드를 부착하세요. 네, 가슴 압박은 계속하고 계셔야 됩니다. 패드를 부착하세요. 패드 커넥터를 AED에 연결하세요. 환자로부터 네, 모두 떨어지세요. 환자의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제세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예, 그러니까 제세동이 필요한 경우와 제세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아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건가요? 훨씬 많습니다. 전체 아까 1년에 약 3만 5천 명의 심정지 환자가 발생을 한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제세동이 필요한 환자는 20%에 불과해요. 아, 네. 반대로 말하면 80%의 심정지 환자는 이 전기 체계의 문제로 쓰러지지 않은 환자거든요. 예. 따라서 그런 분에게는 제세동 자체가 필요 없다. 지금 실습을 통해서도 이 기계가 제세동이 필요 없다라는 멘트가 나오면 바로 가슴 압박에 집중하셔야 될 텐데 예. 우리 국민들께서 제세동이 필요 없다 이렇게 멘트가 나오면 마치 기계가 고장난 것으로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정상 작동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사실상 제세동이 필요 없는 환자가 80%가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사장님께서 아까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 연간 한 3만 5천 명 정도가 이 심정지로 네. 이제 이런 응급처치를 받을 상황, 쓰러지게 되는데 그중에 한 20% 통계적으로는 한 7천 명 정도만 네, 맞습니다. 이 제세동기가 좀 필요하다는 맞습니다. 거죠. 예. 예. 그러면 이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좀 어느 정도 되나요? 이 제세동을 사용했을 때 얼마나 생존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 관심사예요. 예. 그런데 여러 의료기기 중에서도 이 자동 심장 충격기는 의외로 생존율이 대단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올바르게 처치하고 올바르게만 하면 이 세동 현상이나 전기체제 문제가 생겨서 쓰러진 환자에게 올바른 처치를 하게 되면 제세동을 하게 되면 네. 약 20%가 약 30%까지도 회생을 하는 예. 이런 상태라서 심지어는 최근에는 더 이제 발전이 돼서 30% 이상도 회생을 하는데 평균적으로 우리가 30%는 제세동으로 회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해서 이제 생존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런데 네. 역시도 골든 타임이라고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네. 4분 이내에 자동 심장 충격기를 처치를 했을 때 30%가 회생된다는 것이고요. 네. 어떤 상황이 된지 모르지만 4분의 골든타임을 넘겨서 하게 되면 1분이 지체될수록 소생률은 약 7 내지 10%가 감소합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시간과의 싸움이구나. 이 심정기에서 골든타임의 중요성이 대단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자막에 보시는 대로 골든타임이 1분 늦어질 때마다 소생률이 7에서 10% 이제 감소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가장 중요한 것은 골든타임. 맞아요. 예, 4분 이내에 심폐소생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심장 충격기까지 이제 사용을 하는 것이 골든타임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오늘 뭐 이 자동심장 충격기에 대해서 이제 시연을 또 보고 설명을 듣고 이제 알아봤는데 꼭 알아야 될 사항 그리고 주의해야 될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추가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이제 심정지라고 하는 것이 뭐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거니까 예. 환자도 일상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뭐 수영을 하다가 뭐 해수욕장에서 즐기시다가 쓰러질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일지 모르는 거다 보니까 네. 심정지로 쓰러진 사람이 특히나 뭐 토사를 할 수도 있고요. 예. 심정지 환자의 뭐 흙이 가슴에 많이 묻어 있거나 모래가 있거나 이럴 때는 제거를 닦아주고 네. 해야 될 거고요. 특히 이제 수영장 같은 데서 가슴에 물기가 있다면 당연히 닦아내야 될 텐데 가슴만 닦을 것이 아니라 바닥에 물기가 흥건하면 안 되겠어요. 네. 그래서 등까지도 그래서 건조한 곳에 이렇게 마른 곳에 환자를 옮겨서 제세동을 실시를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런 분들이 많이 안 계시는데 간혹 가슴에 털이 많이 있는 분이 계셔요. 네. 그럴 때는 제모를 하고 패드를 부착해야 되겠습니다. 제모를 하지 않고 패드를 부착하면 전기가 심장에 들어가질 않겠죠. 그러니까 패드 부착면에 이물질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맞습니다.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 그간에는 우리 이 기계 이 기계 안에
일회용 변도기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요새는 이 제소된 기계 안에 일회용 변도기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변도기에 이럴 때 쓰라고 하는 거구나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특히 뭐 남성이나 여성이나 가릴 것 없이 이렇게 금목걸이 같은 것을 하고 있을 수 네. 있잖아요. 우리 인체의 전도성보다 금속, 특히 금의 전도성은 훨씬 좋기 때문에 이 전기 충격을 가할 때 부분에 금이 있다면 전기가 심장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피부에서 맴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금속 물질을 제거한다. 요것을 꼭 유념하셔서 예. 기억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일단 네. 제모가 필요한 상황에는 네. 제모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금속 물체 네. 제거하는 것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저희가 그 일반 상식으로 알기로는 그 골든 타임과 심폐소생하는 거는 아마 대다수 국민들이 다 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네. 이제 이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들 모르시잖아요. 일단 네. 주변에서 좀 쉽게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아주 그 익숙하지 않는 곳에 가실 수가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서울 계시는 분이 뭐 지방에 어떤 볼일이 있어서 갔다. 그런데 갑자기 본인 면전에서 심정의 상황이 생겼어요. 네네. 여기 지리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이 갑자기 자동 심장 충격기를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예요. 예. 그래서 정부는 각 포털 사이트에서도 자동 심장 충격기 찾기 이렇게 예. 누르면 지도가 상세하게 나오기도 하고요. 아, 저렇게 나오네요. 네. 저것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응급의료 포털 이젠이라고 하는 스마트폰 앱을 지금 해놨어요. 예. 그래서 본인 스마트폰을 그래도 평상시에 우리 국민들께서 저 응급의료 포털 이젠이라고 하는 스마트폰 앱을 네. 그 스토어에서 다운받아 가지고 핸드폰에 이렇게 설치를 해놓으면 대단히 좋겠죠. 그래서 응급 상황일 때 보시면 저기 그 우측 하단에 보면 저 어플에 예. 우측 하단에 보면 자동 심장 충격기 찾기 버튼이 저 하트 모양으로 우측 하단에 말이죠. 스마트폰에 어플을 켜면 네. 자동 심장 충격기 찾기 버튼을 누르면 저 화면이 저렇게 그렇군요. 나옵니다. 그래서 몇 미터까지 떨어진 것도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에 뛰어가서 자동 심장 충격기를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저 이제니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좀 스마트폰에 다운로드를 해놔야 그렇죠. 되겠네요. 그렇죠. 네, 언제 네. 어느 때 응급 상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결국 이제 그 자동 심장 충격기가 마지막에 일을 하는 거지만 사람이 작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들의 어떤 그런 반응, 네. 인식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나가던 사람 이제 도와주었을 경우에 뭐 좀 역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아주 간혹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혹시 내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해서 좀 원치 결과가? 않던 결과로 네. 이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우려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네. 쉽게 말하면 이제 법적 책임이죠. 네네. 근데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응급 상황에 처한 환자를 도와주다가 반대로 예. 구조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거나 송사에 휘말리는 사례가 아주 드물었지만 왕왕 있었어요. 그래서 정부는 2008년도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했습니다. 예. 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5조 2항을 보게 되면 선의의 응급의료 제공자의 면책 조항이 있거든요. 상세하게 보게 되면 응급환자가 쓰러졌을 때 여기서 응급환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우리 주제인 심정지 환자뿐만 아니라 뭐 교통사고도 있을 것이고 뭐 추락이 있을 것이고 뭐 기도폐 많은 응급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누군가가 응급 상황에 빠졌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구조 활동을 할 텐데 그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안에는 구조자가 응급 환자에게 제공한 응급처치가 선의의 응급처치를 제공하여서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 이 요구조자의 예. 재산상의 손해나 또는 신체의 상해 또는 사상에 대해서 면책한다라는 조항이거든요. 재산상의 손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세동을 실시하려고 봤더니 이분이 금목걸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다급한 상황에서 금목걸이를 뜯어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면 금목걸이가 손상이 입겠죠. 그렇죠. 또는 요즘처럼 추운 겨울날 두꺼운 이 잠바를 입고 있으셔서 급한 나머지 옷을 탈의하다가 지퍼가 손상될 수도 있을 예. 것이고 등등 이런 재산상의 손해. 두 번째는 인체의 사상 뭐 이런 건데 가슴 압박을 이렇게 세게 하지 않습니까? 환자 가슴에 손을 얹고 1분에 100회에서 120회, 깊이는 5cm 정도의 강하고 빠르고 지금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네. 강하고 빠르게 저렇게 많이 누르는데 언제까지 누르느냐? 환자가 회생하거나 119가 올 때까지 누를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 왕왕 환자의 갈비뼈, 늑골의 골절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정상적으로 저렇게 가슴 압박을 하게 되면 늑골 골절은 다반사로 일어나요. 자, 그래서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거나 환자 가슴에 또는 뭐 어떤 그 신체적 상해를 입혔을 때 구조자에게는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네. 하는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누군가가 위험에 처하거나 응급 상황을 보셨을 때는 예.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면책이 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네, 네. 적극적으로 네. 좀 임해도 되겠다 이런 네, 말씀인데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 재난안전 119 이 자동 심장 충격기 방송을 보신 시청자들은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이제 심폐소생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인들에게 이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다 달라는 구체적인 지시 좀 할 수 있었으면 네, 하는 그런 맞습니다.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네. 오늘 정말 중요한 네. 응급 상황에서의 말씀 주셨는데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단법인 한국응급처치교육원 노신규 이사장이었습니다.